헬스장 PT 수업 중 일어난 폭행.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입니다. 오늘은 헬스장 PT 수업 중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을 들고 왔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돈을 내고 등록한 수업에서 오히려 멍이 들고 눈물을 흘리며 나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트레이너는 이게 다 지도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는 진단서를 손에 들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과연 운동 중 트레이너의 물리력 행사, 어디까지가 교습이고 어디서부터가 폭행일까요? 2021년 9월 15일 오후 7시 인천 부평구의 한 헬스장. 32살 김민정 씨는 여름 내내 미루던 다이어트를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월 80만 원짜리 주 3회 PT 패키지를 끊고 담당 트레이너로 경력 5년 차의 29살 이준혁 씨를 배정받았죠. 경력도 있고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잘 됐다 싶었을 거예요. 그날은 하체 운동 날이었습니다. 스쿼트 자세를 교정하던 중 이준혁 씨는 김민정 씨의 등을 손으로 밀며 허리를 더 펴라고 지시했습니다. 김민정 씨는 나중에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갑자기 등을 세게 밀어서 중심을 잃고 앞으로 쏠렸어요. 바벨을 잡고 있던 상태였는데 정말 위험하다고 느꼈죠. 그녀가 아파요 라고 말하자 이준혁 씨는 운동이 원래 그런 거다. 아파야 효과가 있다며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그로부터 10분 후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레그프레스 기구에서 김민정 씨가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멈추려 하자 이준혁 씨는 그녀의 무릎을 양손으로 누르며 더 내려가라고 강요했습니다. 그 순간 무릎과 허벅지에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제발 그만하라고 소리쳤지만 이준혁 씨는 정신력의 문제라며 3초간 더 압력을 가했습니다. 김민정 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일어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등과 무릎, 허벅지에 시퍼런 멍이 가득했고 통증으로 걷기조차 힘든 상태였습니다. 정형외과를 찾아가 진단을 받았더니 결과는 요추부 염좌 이주, 슬관절 타박상 2주, 대퇴부 좌상 3주였습니다. 의사가 물었다고 합니다. 교통사고라도 당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김민정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운동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9월 17일 그녀는 헬스장 측에 환불과 치료비 요구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헬스장 원장의 답은 황당했습니다. 트레이너가 과했을 수 있지만 회원님도 체력이 약한 편이잖아요.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안 될까요? PT비 환불은 받았지만 치료비 350만 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거부당했습니다. 김민정 씨는 이준혁 씨를 폭행 및 상해죄로 고소했고 2022년 3월 이준혁 씨는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김민정 씨에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사건 이후 6개월간 물리치료를 받았고 PT 트라우마로 1년간 운동을 전혀 못했습니다. 체중은 오히려 8kg이 늘었고 우울증 진단까지 받게 됐습니다. 2022년 6월 그녀는 이준혁 씨와 헬스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액은 1,500만 원, 치료비 350만 원, 위자료 1,000만 원, 기타 손해 150만 원이었습니다. 제 몸과 마음에 남은 상처는 벌금 300만 원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법정이 열렸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첫째, PT 트레이너가 운동 지도 중 가한 물리력이 정당한 교습 행위였는지 아니면 불법 행위인지입니다. 둘째, 이미 형사 벌금형을 받았다면 민사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는 건 이중처벌 아닐까 하는 문제입니다. 셋째, 헬스장이 트레이너의 행동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운동을 즐기거나 PT를 받는 여러분이라면
이 문제 결코 남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원고 김민정 씨의 입장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분명하게 아파요, 그만하세요 라고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물리력을 행사했습니다. 진단서에는 요추 염좌, 슬관절 타박상 등 3주짜리 상해가 명확히 적혀 있고 6개월간 치료가 필요했다는 사실도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다 사건 이후 우울증까지 생겼으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었습니다. 형사 벌금은 국가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일 뿐 피해자 개인이 입은 손해를 메워주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반면 피고 이준혁 씨와 헬스장 측의 주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준혁 씨는 모든 행위는 트레이닝의 일환이었으며 의도적으로 상해를 입히려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강도 높은 운동에서 근육통이나 타박상은 흔한 일이고 피해자의 체력이 약한 편이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미 형사 벌금 300만 원을 납부한 만큼 민사 배상까지 하는 건 이중처벌이라는 논리였습니다. 헬스장 측은 트레이너 채용 시 자격증을 확인했고 이번 일은 트레이너 개인의 일탈일 뿐 자신들의 과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고 김민정 씨에게 손을 들어주실지 아니면 피고 측의 주장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투표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께만 실제 판결 결과가 공개됩니다. 과연 판사는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생각보다 훨씬 명쾌한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원고 일부 승소입니다. 피고 이준혁 씨와 헬스장은 연대하여 즉 둘이 함께 총 9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체육지도 과정에서 일정한 신체 접촉은 불가피할 수 있으나 피지도자가 명확히 고통을 호소하고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한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트레이너라는 직업이 물리력 행사에 면죄부를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이 이중처벌이라는 주장도 명확히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형사벌금형은 국가 형벌권 행사의 결과로서 피고인에 대한 제재이며 피해자 개인의 손해를 메워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민법 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치료비 350만 원은 전액 인정됐습니다. 기타 손해 150만 원 중에서는 충분히 입증된 50만 원만 인정했고 위자료는 55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1,000만 원보다는 낮지만 건강해지려고 등록한 수업에서 오히려 상처를 입은 정황, 우울증 진단, 1년간의 운동 기피 등을 모두 고려한 결과였습니다. 헬스장의 책임도 인정됐습니다. 민법 7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직원이 업무 수행 중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요. 헬스장은 트레이너 개인 일탈이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트레이너에 대한 교육과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 판례가 우리 일상에 주는 교훈, 정말 알아두시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첫째, PT를 받거나 운동 지도를 받을 때 자신의 몸 상태를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요? 그만할게요 라는 말은 분명한 의사표시이고 이를 무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둘째, 만약 운동 중 부상을 당했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 진단서를 받아두세요. 오늘 판례에서 보듯이 의료 기록은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셋째,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은 별개입니다. 가해자가 벌금을 냈다고 해서 내 손해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세요. 넷째, 헬스장이나 학원 같은 곳에서 직원의 부당한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그 업장 자체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직원 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집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오늘 판례 어떻게 보셨나요? 버딩민은 여러분의 일상 속 법 이야기를 매주 가져옵니다. 이 에피소드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법적 순간들이 숨어 있습니다. 다음 판례에서 또 만나요.